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입학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재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죄송하게도 책자가 좀 중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좀 책자를 못 받으신 선생님들께서 일부 계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책자가 딱 공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보내느라고 좀 수량이 조금은 좀 부족한 채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좀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보내서 저희가 아마 그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각 학교마다 몇 부씩 이제 또 기본 계획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번 기본 계획에 조금 애착이 있는 게 잘 모르시겠지만 맨 뒷페이지 보면 스티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PPT는 빼고 좀 일반적으로 하는 설명회와 다르게 작년도 결과와 이제 올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될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안 넘어가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이제 45분의 시간인데 제가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이 순서대로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3학년도 운영 결과 너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과와 함께 2024학년도 안내 설명드리면서 평가 방향과 면접 평가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입니다. 네, 먼저 작년에 저희 전형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정시를 이제 40%까지 확대해야 하는 저희 대학교였고요. 지역 균형을 이제 10% 실시하면서 다른 전형을 남은 이제 50% 가지고 이제 쪼개서 운영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는 예체능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또 실기로 뽑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모집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2022학년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1,620명 정도였는데 2023학년도에서는 1,392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앙대학교는 지원자 숫자가 최대였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네, 그래서 수시랑 정시 모두 국내에서 최다 지원자가 이제 지원을 한 그런 대학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한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버거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평가를 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경쟁률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충원율은 대체로 많이 감소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N수생의 등록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간담회 시즌이라서 학교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좀 작년 입시 결과가 유달리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선발 인원 변화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이제 지원 인원의 변화까지 같이 함께 보실 수 있는 표를 준비했습니다.
빨간색은 작년 대비 올라간 것이고요. 파란색은 작년 대비 내려간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상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거는 탐구형 인재 쪽에서 인문계열 인원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쪽에 인원을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지원자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모집 인원이 탐구에서 거의 한 200명 가량이 이제 줄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했다라는 거를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리는 거고요. 네. 학부모님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 이번 페이지랑 이제 다음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빈치에서는 특목고는 전혀 안 되는 건가? 혹은 탐구형 인재에서 일반고는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일까? 항상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듯 이제 결국에는 지원한 만큼 이제 선발도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만 확인하실 것은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외고의 지원 합격 등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 네, 제가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보이시죠? 그거는 언어 관련 전공, 그러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뭐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쪽 그 모집 단위를 탐구로는 뽑지 않고 다빈치로만 선발을 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그래프가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외고 쪽 이제 지원 합격 등록 현황이 늘어났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치에서 외고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반대로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2023학년도에는 일반고에 탐구형 지원자가 또 많이 늘었기도 했고요. 합격 그리고 등록 현황에서도 작년보다도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자료로 좀 보여드려서 더 아시겠지만 이제 특정 고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기보다는 학생의 그런 개인 역량이나 저희 학교 인재상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더 많이 구분을 해서 지원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이제 양쪽 전형 함께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고 계신 대로 이렇게 인재상 구분해서 지원시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주 지역에 온다고 해서 광주 지역의 그 결과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 광주 지역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또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합격과 등록 결과에는 작년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치를 보였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봐드리고요. 네, 탐구형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합격 현황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등록 현황은 이제 작년도 수준에 조금 미치지 못한 결과다.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의 그 면접 현황인데요. 먼저 이제 응시 현황을 이렇게 왼쪽 표로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총 한 1,900명 정도 면접을 불러요. 그래서 이틀간 이제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 한 인문계열 한 100명 그리고 자연계열 100명 정도가 결시로 인해서 이제 그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면접이 12월 초에 있거든요. 수능 이후다 보니까 좀 다른 학교에 먼저 합격을 하거나 혹은 수능을 너무 잘 보거나 이런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요 응시 현황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해봐드리고요. 오른쪽은 면접 합격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결시자를 제외하고 각 배수별로, 그러니까 서류 점수 배수별로 얼마만큼 이제 뒤집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결과를 보여주는 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대 정도 이제 지원한 학생들이면 우수한 학생들이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고요. 서류평가에서 1, 2등을 막 앞다투어 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면접평가에서 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치를 보시더라도 합격자는 거의 이제 1회수, 2회수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안내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025학년도, 그러니까 그 내후년 입학하는 그 학생들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다빈치 쪽에서 면접을 없애고 탐구형 쪽에
면접을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고교 현장의 그런 목소리랑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면접의 내용이 저희가 서류 평가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빈치형 인재의 경우. 그리고 어쨌든 탐구형의 경우 이제 갈수록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이런 거 제출을 하면은 난이도 있는 탐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구 다빈치형 인재에서 면접을 실시하되 2025학년도부터는 탐구형 인재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이게 좀 2025학년도에 바뀌는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2024학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4학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024학년도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형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중앙대학교의 시그니처 전형이었죠. 다빈치형 인재가 작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빈치형 인재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학종 이제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전형의 변천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좀 전형 명칭 바꿔서 좀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감사했었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평가 요소가 많이 간소화되었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평가 요소의 간소화에 맞춰서 조금은 직관적인 전형 명칭을 사용하자라는 내부 의견 그리고 외부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비밀 아닌 비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가 흑석동에도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지만 안성 쪽에도 캠퍼스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다빈치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살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빈치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낯설어하지 마시고 다빈치 캠퍼스 이꼴 이제 안성 쪽에 위치한 그런 캠퍼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CAU 융합형 인재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고요. 라임을 맞춰야겠죠. CAU 융합형 인재가 됐으니까 CAU 탐구형 인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회통합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지역균형 플러스 고른기회 현 이제 기회균형이죠. 이 용어를 통칭한 것이 바로 사회통합 이라는 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그런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CAU 어울림 전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점도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명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대학교가 이제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이제 아예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은 유지가 됩니다. 중앙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셔서 평소대로 이제 그 인재상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 인원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집의 인원에 있어서는 대체로 비슷하기는 하는데 2023학년도에 비해서 좀 소폭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17명이라서 사실 티도 별로 안 나요. 근데 모집 단위별로 한두 명 차이여서 그렇게 이제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화였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정시 40%, 지역균형 10% 이렇게 어쨌든 선발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제 혹시나 다른 전형 고민하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여기서 보여봐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그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2023학년도까지는 저희가 펜타곤 모형이라고 해서 또 전통적으로 오각형 모양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2024학년도부터는 저희가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3개의 역량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고 학생부 미제공 그 항목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중복됐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저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이제 요소에서 제거하는 등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역량을 좀 변화를 하기도 했고요.
2008년부터 저희가 입학사정관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었는데 중앙대학교는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옛날에 이제 입학사정관제 생각해 보시면 그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를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이제 교회 활동은 보지 않고요,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소서랑 추천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서류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제 10년 전에는 말도 안 되게 이제 박스로 이제 서류가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생부에만 조금 더 초점을 둬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많이 적힌 것이 또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동의 개수나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보다는 학생의 활동 그 내용, 그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즉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특별한 학생, 즉 우리 대학에 준비된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해당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를 했는가, 이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과거 2017년에는 이렇게 6개 대학이 함께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고자 평가 요소를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책자로 왼쪽처럼 이제 발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4개의 평가 요소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횟수로 세어보니까 거의 한 7년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거 나온 것도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년이나 지나서 사실 조금 오래됐었습니다. 네, 교육 현장이 너무나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에는 5개 대학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평가 요소를 다시 한번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중앙대학교는 2017년도 결과에 하나씩을 이제 더해서 좀 중앙대만의 특성 있는 펜타곤 모형을 운영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펜타곤 모형인데요. 2024학년도 이후에 이제 변경된 평가 모형은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임의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나눠놓긴 했지만 기존 펜타곤에서 이제 학업 역량에서의 계열 교과 이수와 성취 그 2번째 항목 있죠. 요거는 이제 진로 역량에서 더 보게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구 역량 쪽에서 이제 그 학업 역량의 일부, 그러니까 태도와 지적 호기심 이제 학업 역량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탐구 활동의 우수성은 이제 진로 역량이나 뭐 학업 역량 중에 이제 탐구력 이런 방면으로 일부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제 제가 간담회를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더니 이제 다빈치의 통합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진 선생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통합 역량이라는 게 저희가 그 기존에 봐왔던 거는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를 평가하는 그런 요소였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어쨌든 이번에 개편된 요소와 함께 명시적으로 그런 통합 역량이 하나의 요소로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채택되지는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학생이 다양한 경험과 결과를 어쨌든 이 3가지 항목에서 저희가 각각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이렇게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인재상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작년에도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CAU 융합형 인재라고는 적혀 있지만 이것은 곧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선발했던 펜타곤 모형으로 선발했던 다빈치형 인재와 비슷한 그런 인재상이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도 훌륭하긴 하지만 이제 교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성과를 낸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AU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만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좀 잘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해당 계열에 있어서는 좀 파고파고 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탐구 활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전형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통합 역량, 뭐 전공 적합성 이렇게 2가지 그 인재상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저희가 3가지 역량을 가지고 각각의 인재상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약간 차별을 뒀거든요. 요거는 뒤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융합형 인재 쪽에서 50% 그리고 탐구형 쪽에서는 이제 40% 반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성취도적인 측면에서는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조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의 그런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그 항목입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탐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제 탐구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수업 과정에서 했었던 다양한 그런 탐구 활동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 그 탐구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그맣게 원으로 이제 융, 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기본 계획에 실리지는 않았는데 그 수시 모집 요강에 넣으려고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역량으로 이제 두 가지 인재상을 모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요소에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를 좀 보여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다빈치죠.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서 좀 성취를 낸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 성취도 부분은 융합형 인재에서 조금 더 저희가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력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CAU 탐구형 인재 그 이름에서 풍겨 나오는 네 그것이 있는 만큼 탐구력은 탐구형 인재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탐자를 찍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 역량을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저희의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세 가지 역량을 저희가 만들 때 이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이미 2017년도 연구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그 용어가 주는 한계 혹은 그 편협함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평가 요소들을 보면서 전공 명칭으로 상당히 치우쳐진 그런 활동 그리고 그런 활동들로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런 전공 맞춤형 활동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과감하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용어가 되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로 역량에 대해서 대학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3, 4년 정도부터 이런 낌새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학교 생활기록부 살펴보면은 이게 전공생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다양한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딱 봤을 때 세분력 특기상 앞에 과목만 딱 가려놓고 보면은 아 이게 도대체 영어가 맞는지 영어에 대한 기재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이 학생이 신약 개발에 대한 발표 내용만 이제 주구장창 써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내용인 건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재 요령에 따라서 그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근거한 그런 학생들의 역량들이 다 잘 보이면 되겠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네, 이런 고민과 함께 태어난 저희들의 진로 역량표 한번 보여봐 드립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아마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앞에 보면은 이제 전공 계열 관련 여기에서 라임이 맞지 않은 한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라고 되었죠. 이게 조금 특이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꼭 해당 전공 계열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일어난 다양한 그런 탐색 활동 이런 거에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항목에서 굉장히 좀 저희가 의미 있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에 탐탐융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죠. 앞에 이제 전공 계열이 붙은 두 가지 항목은 탐구형 인재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쪽은 이제 융합형 인재 쪽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두고 평가를 할 겁니다. 상단에 보시다시피 이제 융합형은 30%, 탐구형은 50% 이렇게 반영이 되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융합형 인재에서 이것만 본다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도 다 보지만 이쪽을 조금 더 강점을 둬서 보겠다라는 의미라서 좀 오해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아무래도 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변경을 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 아래도 여전히 이제 융자가 찍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다빈치형 인재 전형, 융합형 인재는 아무래도 마당발 스타일이죠.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면서 이제 리더십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니만큼 이제 리더십 쪽에 있어서는 융합형 인재에서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우리가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율을 보면 융합형 20%, 탐구형 10%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쉽게 기억을 하시자면은 5대 3대 2, 4대 5대 1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 계획상에도 이런 내용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표현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학생들이 오히려 좀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간담회랑 설명회를 한 3주 진행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과거에도 자기소개서가 이제 합격에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서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학생이 스스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작성을 했던 그런 서류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관심사를 먼저 파악한 후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면밀하게 들여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순서가 뒤바뀐 거죠.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를 이제 거꾸로 찾아나가는 그런 게 사실은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평가는 가능하다. 저희는 여전히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을 잘 선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입 미반영 항목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수업 활동에 있어서 조금은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과 그런 창제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해냈는지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작년, 재작년 큰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PT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쭉 진행을 할게요. 혹시나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면 제가 빼고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2015-2025 이제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서류평가 반영은 저희가 아래에 이제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학생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그 틀 안에서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저희의 그 서류평가의 큰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알죠. 그 학교별로 분명히 진로 선택 과목의 운영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 저희가 일단은 그 서류평가 시스템 혹시 모의평가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부 DB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학생의 그 학교 편집표도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저희는 평가 화면을 이제 보여드릴 때 평가위원분들한테 이제 그 편집표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학교 환경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로 선택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선생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1위부터 5위까지 쭉 나열을 하긴 했는데요.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뭐 수강자 수, 성취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요. 난이도, 과목 간 위계, 학업 성취도 온갖 좋은 말들 다 써있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각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개별적인 성취까지 함께 고려가 된다라는 점을 그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개설 현황을 서류 평가에 반영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 개설은 학생의 그런 의지 외에도 학교의 환경 같은 이제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한테 절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고요. 기본이 가장 이제 충실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 이제 중심으로 개설을 하시고 일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과목들을 위해서 이제 좀 학생들을 위해서 과목을 좀 이제 무리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학교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좀 화려한 개설 과목이 있어야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무분별한 그런 심화 교과, 전문 교과 개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목을 개설했는데 다수의 학생이 상당히 적은 시간 이수하기도 하는 사례들을 작년에 제가 평가를 하면서 꽤나 많이 접했습니다. 물리 툴을 안 들었는데 막 고급 물리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제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고급 물리에서 배울 수준은 아닌데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좀 여건에 고려해서 학생에게 정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학교의 이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그 과목 선택을 서류 평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그 지원 전공 간의 관련성을 이제 지나치게 높이 요구를 하게 된다면 진로가 상당히 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단편적으로 연계시키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진로 역량으로 저희가 바꾼데 아까 그것과 맥락을 더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과목의 위계와 전공에 대한 그런 계열에 대한 적합도를 고려를 하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마다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것이 정답처럼 번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꼭 이제 몇 개를 개설해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갈수록 이제 세특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 학생부의 이제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따라서 어떤 교과에서 기술한지도 모르겠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위주의 설명보다는 성취 기준이랑 성취 수준에 근거해서 학생 개인의 그런 성취 과정과 특성이 명료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특 기재를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편적으로 어떤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물리 1은 이제 3등급을 받았는데 물리 2를 이제 95점 받고 이제 뭐 A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특에는 학생의 그 관심사, 진로에서만 이제 주구장창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정말 그 물리 2의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수했다고 봐도 될 것인가? 여기에는 상당히 고민이 있겠죠.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답처럼 드리기가 너무 꺼려져서 미루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공동 연구로 여러 이제 대학교가 함께 모여서 발간한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
그 교과이수 권장 과목 안내표입니다. 요거 책자가 그 리플렛처럼 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 쪽에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 필요하다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요대로 이수해야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사실 아니고요. 학생의 그런 과목 선택에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자료이니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는 고3 선생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선생님들께 이런 내용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안내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융합형 인재에서 면접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안내드리자면 융합형 인재에서 서류 100%로 저희가 인원을 3.5배수 선발을 해서 이제 학교로 부릅니다. 근데 다들 그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애매하게 3.5배수냐, 3배수면 3배수고 4배수면 4배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서류 평가를 하셨던 그 평가위원분들이 면접에 그대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학과가 9시에 면접을 보는 학생도 있고, 뭐 밤 7시, 8시 밤이라고 하긴 좀 그렇나요? 오후에 늦은 시간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입시 시간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면접 배수를 고려를 할 때 최대로 많은 모집 인원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고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5배수 정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다소 애매하지만 3.5배수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충원까지도 고려한 수치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이제 충분히 돌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융합형 인재 외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면접 평가가 이제 실시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없어졌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동의만 해주면 이제 까먹고 있을 때쯤 이제 결과를 만나게 되겠죠. 그런 다소 이제 간편한 그런 전형이 되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면접평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은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파트에 속해서 이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대학 선생님들과 소통할 기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면접평가에서만큼은 매년 이제 2건 정도는 전화가 늘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너네는 면접 시간을 옮겨주냐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면접 시간을 왜 옮겨주냐면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평가위원이 그대로 면접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학과가 어떤 학생은 입시 시간이 9시, 어떤 학생은 뭐 3시, 어떤 학생은 5시 이런 식으로 한 이제 타임당 거의 최대한 5명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오전에 다른 학교도 붙었는데 저희 쪽으로 이 학생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만약에 오전에 시험이 겹쳤다라고 하면 관련 증빙만 해주신다면은 시험을 이제 저희 쪽 거를 오후로 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시까지 막 기다려서 학생 면접을 봐주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저희 학교에 합격을 해서 잘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좋은 이제 제도이고, 선생님들께서 많이는 모르시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혹시나 면접이 겹쳐서 고민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의학부, 약학부 뭐 따로 면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 모집 단위가 서류 기반 개인별 질문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 시간별 때 그 입실 시간을 다양하게 한데 좀 원인이 있던 거는 저희가 그 공통 질문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9시 시간대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가더라도 이 학생이 아무리 이제 뭐 3시에 시험을 보는 학생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학생의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면접 때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향력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인정보랑 이제 고교, 지역 등은 언급이 불가능한데 작년에도 안타깝게 요 사례가 한 건 발생하긴 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번호 몇 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까지도 노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 너무 떨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당황하지 않고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요소 공개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 보이는 학교생활 충실도는 기존에 저희가 서류 신뢰도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던 영역입니다. 올해부터는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학생들이 이제 온갖 화려하게 포장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어쨌든 일부는 믿지 않고 이제 질문을 하고는 있었죠. 네, 그 서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걸 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부만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니만큼 기본적으로 교내 각종 활동에 대한 관심 그런 참여 노력, 성과들을 위주로 해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서류를 보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학업 준비도 생활 충실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여기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 별도로 저희가 질문을 문항을 만들거나 이래서 학생이 인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은연중에 드러난 학생들의 태도,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 요소로 이제 점수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공개드리는 거는 저희 그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 그 질문입니다. 네, 질문 예시인데요. 요거는 그 저희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요건 아마 관심 있는 대학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 면접평가 그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네, 무조건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서류에 나와 있는 학생 서류에 나와 있는 그런 평이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질문하게 된다. 혹시나 어떤 탐구 활동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봐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예시까지 보여봐드렸고요. 네, 어쨌든 2024학년도 입시 준비를 하게 되실 텐데 저는 이제